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는 다시 긴축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는 이 경제 둔화와 함께 부동산 리스크 부각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양지수 흐름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까지 6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500선이 이탈이 됐다가 현재는 낙폭을 일부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0.6%의 낙폭 보여주면서 2,5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504선, 이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반등을 했지만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880선 무너진 상황이고요. 현재 877포인트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 수급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는 잠시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양 시장에서 함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오늘까지 무려 12거래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매도폭이 또 굉장히 큽니다. 현재 4천억 원 넘게 물량을 출회하면서 코스피 대형주들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주들이 거의 모두 큰 낙폭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6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현재 거의 유일하게 2% 강세,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주들도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닥을 끌어올렸지만 오늘 다시 하루 만에 양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주도적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또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굉장히 또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발 악재와 함께 2차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엔터주들 JYP 엔터테인먼트도 급락을 하고 있고 또 합병에서 제외가 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큰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대형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장 이런 장에서도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승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맥신 관련주들인데요. 이 맥신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신소재,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맥신은 전기의 전도성이 높은 나노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반도체나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는데 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현재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맥신 소재인 금속 카바이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부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최근에 특정 테마적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장품주들인데요. 최근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경기 둔화나 또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잠시 또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한 4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커나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모멘텀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어제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 말부터 10월 말까지 이 항공 수요가 72만 명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화장품도 다시 한번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코리아나가 14%, 한국 화장품도 7%. 다만 오늘도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봇주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쪽으로는 또 두산 로보틱스에 새롭게 상장되는 그 이슈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서 한 올해 10월쯤에는 IPO 과정을 모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를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하반기에 북미뿐 아니라 또 유럽 시장 그리고 국내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가 계속해서 로봇주들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만큼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PJ전자가 21%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특정 테마주들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악재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특정 테마주들로의 수급 쏠림 현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섬세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주식 빅리그에서 1시간 동안 전략과 분석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 빅리그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그 핫이슈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벌써 또 금요일장이 왔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시장이 좀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고 네네. 또 수급 쏠림 현상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좀 어떻게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네. 이제 2,500선이 이탈이 됐다가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급 쏠림에 대한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좀 턴을 할 수 있는 포인트로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가이던스가 이제 증권가에서 좀 높여주는 그런 기대치를 부합을 하면서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대외적인 변수로만 보면은 약간의 좀 부담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긴축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헝다 쪽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파산 시청에 대한 이런 보호 부분을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부동산 쪽에서의 부담감이 커질 수 있고 지금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기타 부분에서도 사실상 VIP 고객들이 중국발 이런 부동산과 연관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뭐 제니 옐런 이제 에서도 이 중국발 이슈가 결국엔 미국 경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해서 영향을 줄 거다로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장기채에 대한 이런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동성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장에서의 좀 중요한 기업들의 이런 실적들과 가이던스를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 현 시점이지 않나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리스크들 불확실성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주목해 봐야 할 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남아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벤트들과 함께 시장의 이슈 플로우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황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 우려를 주춤했던 화장품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유커 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또 모멘텀으로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한국공항공사가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중국 국경절 연휴가 시작을 하는데 다음 달 29일부터 그리고 10월 29일까지 항공기 동계 운항 시즌이 시작되는 29일까지 약 한 달간 항공 수요가 72만 명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으로 들어왔던 중국인 여행객이 12만 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주들의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지 오늘장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장품주들에 대한 분석과 전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화장품주들이 중국 의존도가 낮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중국과 아무래도 직결적으로 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죠. 이 부동산 리스크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부동산 리스크는 이제 영향을 주긴 줄 겁니다. 아예 안 줄 수는 없고 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중국 쪽 화장품의 기조를 보시면 이제 네. 고가 브랜드보다는 좀 저가 브랜드에서의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죠. 이제 MZ도 아니고 이제 잘파 세트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Z세대와 이제 알파 세대가 합쳐진 이런 용어인데 그게 이제 자국의 조금 인디 브랜드 쪽, 좀 저가 쪽을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화장품 종목군들 중에서 중소형 쪽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 시가총액이나 좀 가벼운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수요에 대한 회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쪽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조금 저는 저의 시각은 좀 다른데 사실상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중국 화장품 결제액이 사실상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잘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앞서서도 잘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화장품주들을 좀 끌고 갔었던 거는 색조 ODM 쪽이죠. 근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온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인바운드가 좋아지는 건데 과연 그때 이제 중국 로드샵 비중이 높은 쪽이라든지 뭐 그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 쪽에서 얼마만큼의 수요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좀 물음표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주제가 화장품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서 이 이슈로 좀 주목을 할 때는 저는 뭐 면세라든지 이런 카지노 같이 인바운드를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가 먼저 급등이 나오고 뭐 면세라든지 오늘 카지노 쪽은 오히려 잘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시면은 인바운드로 했을 때 수혜가 늘어날 수 있는 쪽,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쪽은 아마 면세나 카지노 쪽이 가장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면세 쪽에서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거기와 연관된 화장품들로 좀 연결돼서 가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화장품보다는 미용 의료기기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거의 이런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 여행을 와서 카드를 끈 이런 결제액을 보시면 미용 의료기기 시술 쪽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화장품보다는 이런 실질적으로 뭐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이 지금 기대감으로 벌써 주가가 뭐 100% 넘게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고 네. 대부분 50% 이상 급등력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만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쪽은 물론 그 이벤트는 굉장히 큽니다. 6년 반 만에 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예전처럼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보다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코로나 기간 때 그리고 뭐 맥주로 좀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아사히 맥주가 정말 우리나라 맥주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그게 이제 뭐 코로나 기간이라도 이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서
그 맥주 점유율이 완전 갈렸거든요. 우리나라 맥주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네. 해외 맥주 시장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거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부에서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차지했었던 그런 비중들을 대거 이제 중국 브랜드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오픈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조금 위험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건 실적에 대한 가시화 부분을 체크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이 가장 먼저 실적적으로 가시화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쪽의 움직임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인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유커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 기대감이라는 이 재료만 놓고 봤을 때 사실 화장품주들만 볼 게 아니라 카지노주, 면세 관련주들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면세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어떤 화장품주들이 움직이게 될지 이 부분을 또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이제는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또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주들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동안 정말 가는 종목들만 잘 갔잖아요. 네네네. ODM이나 이런 중소형주 위주로. 그러면 이 화장품주들에 대한 매매 전략을 세워봤을 때 잘 갔던 종목들을 더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좀 밑에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색조 ODM 쪽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네. 이유가 ODM 쪽의 실적이 1분기 때도 잘 나왔고 2분기 때도 너무 잘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3분기도 아마 잘 나올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커머스가 상당히 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너무나도 쉽게 고객들 안으로 새로운 브랜드들이 좀 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브랜드 수, 그리고 인디 브랜드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 같은 경우 일단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다 ODM이나 OEM 쪽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일부 지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색조 부분에서 특히나 뭐 북미나 유럽, 일본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북미 지역에서 이러한 기조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조 ODM 쪽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북미 지역에서의 뭐 100% 이상의 성장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사실상 화장품이 일부 지역에서 잘 진행이 되면 바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북미 지역에 있는 그런 고객사들이 대거 유럽이나 지금 일본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 확대가 되면 이제 이 오더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수요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업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중국 화장품의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 보는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볼 수 있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라고 걱정이 할 정도인데도 증권가에서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이전에도 계속 소개를 드렸던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오늘은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한 2, 3주 사이에 주가가 4만 원대 초반 부분부터 거의 7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ODM 쪽으로 강자가 되면서 이 CNC 인터내셔널과 아이패밀리 SC가 거의 뭐 한 7, 8개월 정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한 2달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리포트들이 최근에 나온 가격대를 보시면 52주 신고가 라인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상향을 해서 좀 제시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색조 ODM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CNC 인터내셔널과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와 인그루드의 본능 이런 종목군들인데 기본적으로 색조 ODM 쪽을 다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마다 약간의 좀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NC 인터내셔널과 아이패밀리 SC는 립 제품으로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패밀리 SC의 그 유명한 그 주요 상표의 이런 ODM을 CNC 인터내셔널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와 인그루드램은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인데 결국엔 북미 지사를 인그루드랩이 영위를 하고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총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느 같은 경우는 기초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나쁘지 않은데 색조 ODM까지 다루고 있었던 회사이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좀 소외를 됐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낮은데 뭐 기초 화장품 쪽이라든지 기타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실적 베이스가 좋은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매수하셔서 좀 기다리시면 알아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최근에 주가의 탄력도가 강한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에요. 본느도 마찬가지죠. 최근 2달 사이에 주가가 100% 이상 주가가 급등력이 나왔는데 이 회사 역시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화장품 쪽에서는 색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군들이죠. 근데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면 이 종목군들도 화장품 ODM 쪽이 좋아지는 기조와 마찬가지로 좀 똑같이 차트에 채널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최근 2달 동안 CNC 인터내셔널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력이 나온 것처럼 차트 보시면 정말 똑같습니다. 보시면 눌렸다가 가는 게 똑같은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화장품과 이런 미용 의료기기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이슈도 있는데 그게 또 미용 의료기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상승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쪽이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3에서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PER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로 보셔야 되고요. 이전에 보톡스 쪽, 이제 보툴리늄 톡신 쪽도 PER 20배에서 60배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상당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 색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중국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변경을 해서 관련된 좀 대장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그래도 조금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좀 설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많은 종목군들을 오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전반적으로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화장품주들에 대한 매매 전략, 여전히 색조 그리고 ODM 관련주들을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 북미와 또 일본 쪽에서의 매출 성장 부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또 CNC 인터내셔널이라던가 아이패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이러한 종목들 언급해드렸는데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부분 살펴보시고요. 중국 쪽 기대감이라고 하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장품주 뜨거운 이슈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하창한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들을 정리하고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종목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가 좀 고점일지 판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살까 말까 코너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소장님과 함께 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분석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이은주 캐스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으로는 JW 중해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에서 통풍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통과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2분기 실적을 먼저 확인해 보자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12% 증가하면서 1,800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는 119%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전문 의약품 매출이 성장했고 또 핵심 고마지 제품인 리베로 패밀리가 고성장한 결과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에 해외에서 추가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만으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죠. 아무래도 까다로운 해외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풍 시장은 현재 규모로는 3조 원 정도다라고 하는데 오는 2025년까지는 글로벌 통풍 치료제 시장이 10조 원까지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망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최근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으로는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87% 가까이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해 주기도 했었죠. 이 종목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자세한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JW 중해제약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실적도 좋고 또 임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소장님 JW 중해제약 많이 오르긴 했어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입니다. 네, 스탑으로 또 의견 드렸고요. 자세한 분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스탑을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 신규 접근하기엔 좀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JW 그룹 계열의 이제 제약 업체인데요. 그 항생제, 고지혈증, 협식증 등의 다양한 다양한 제품들을 좀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227억 원, 그러니까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 한 12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 실적은 실적이고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투심이 좀 계속 좀 살아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한번 이제 꺾이게 되면 조정폭을 좀 크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먼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다가 이제 윗꼬리를 좀 길게 남기면서 지금은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계속 좀 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만 그 식약청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경구용 그 통풍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좀 부각이 됐긴 했는데 이게 해당 물질이 해외에서 첫 임상 3상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좀 이게 좀 효과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외의 이러한 부분들까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JW 중해제약의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지난 1월에 그 독일 머크사가 있는데 이 AI 활용 신약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연구개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사실상은 작년에 이제 정부 정책을 통해서 그 부각이 받았던 것이 디지털 바이오,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AI 이쪽에 좀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러한 영향 때문에 그 JW 중해제약이 크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엔비디아에서도 역시나 그 AI 신약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이 동사도 같이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주가가 굉장히 좀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상승 여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걸이가 길게 나온 것은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그 외국인의 그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정 시 좀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7월부터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러면서 외국인의 그 순매도세가 나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추가 조정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규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심지어는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통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JW 중외제약 스탑으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오늘도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고 나서 지금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도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JW 중외제약에 대한 분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LNF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하향세를 이기고 과연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오늘 증권사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동안의 영업 예상치를 놓고 봤을 때 1,0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데요. 작년 대비는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가격 하락이 양극재 판가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이로 인한 재고평가 영향이 3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실적 둔화는 현재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재고 증가와 판가 하락 영향이 리스크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이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점이 여전히 강력한 이점으로 자리매김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테슬라도 전기차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양극재 출하량이 올해 대비는 4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탑재되는 양극재 물량 이외에도 이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양극재를 납품하는 경우 24년에서 25년 2년간 약 5만 톤의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30억 원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저점을 찍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에 주가 하락폭은 그래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증권사들의 입장은 있는데요. 오늘도 가격은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LNF 과연 고일지 스탑일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많은 분들의 관심 가지고 계시는 LNF입니다. 오늘 장은 또 역시나 이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좀 에코프로발 악재가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6.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실적인데 이렇게 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전반적으로도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스톱 의견을 스탑으로. 먼저 드리겠고요. 네. 사실상 그 LNF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실적이 좀 악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증권사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상 그 양극재 판가 하락을 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좀 맞긴 합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든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그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좀 지속될 것으로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다른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의 뭐 에코프로 BM의 경우에와 다르게 좀 흘러가는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전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것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 하면은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LNF에 대해서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아쉬울 가능성이 좀 매우 높기는 하지만은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왔던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 따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을 때 그때 좀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 그 LNF에 대해서도 임시 추종을 통해서 확정 예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구체적인 상황으로 그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양극재와 관련된 기업들 대다수 지금 가격 상승에 따른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양극재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네. 결국은 양극재 가격이 상승한다 하면은 재차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NF의 경우에는 좀 다소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8월부터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집 주체가 좀 깨진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외인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계속 좀 기다리시면서 좀 끈기 있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코스피 이전을 통해서 하게 됐을 경우에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양극재 가격이 뭐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LNF도 다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로 만약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했을 때는 제가 스톱 의견을 드린 게 네. LNF 쪽보다는 그 타 양극재 기업 위주로 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는데 사실상 에코프로는 오늘 좀 어느 정도 안 좋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당분간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수주든 모멘텀이든 이 내사들이 굉장히 좀 확고하게 그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양극재 가격만 올라간다 하면은 재차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초전도체 이슈 때문에도 계속 좀 흔들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저는 이달 말에 좀 끝날 거라고 바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맥신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속된 말로 지금 좀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버텨가면서 계속 좀 꾸준히 그 지키다 보면은 언젠간 이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좀 버티시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까지 흐름들을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왔었죠.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 이 기업들의 수주나 모멘텀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다만 이제 터닝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던가 양극재 가격 상승 모멘텀 이런 이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들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이 터닝 포인트 모멘텀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끌고 가보자라는 쪽으로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이렇게 LNF까지 의견 들어봤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에 대한 이슈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2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았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실적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이 2,5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05% 크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178억 원대로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작년 4분기부터 분기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보여준 점은 굉장히 좋은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진에어의 실적은 인건비 상승 그리고 국제 여객 수익 하락 영향으로 시장의 추정치를 하락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관계사인 이 대한항공의 실적이 발표됐을 때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국 노선의 정상화와 또 늘어나고 있는 여행 수요, 그리고 현재 진에어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의 매력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시기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항공주, LCC주 진에어입니다. 자, 2분기 실적은 다소 또 부진했지만 항공 수요가 앞으로 또 증가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은 또 여전한 상황인데 진에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
스톱이요. 이것도 어, 스톱인데 지금 네. 18번째 연속 스톱을 하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스톱, 네. 네네. 사실상 저는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어.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지금 2분기 그 매출 이익이 그 전년 대비 한 105% 증가를 했고 네. 사실상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다만 이제 그 발표가 된 것들은 그 증권사에서도 이제 기대치 하회를 통해서 조정을 좀 크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닝 서프라이즈이기도 하고 뭐 네.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결국은 지금 그 컨센서스 하회 때문에 좀 많이 무너져 내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증권가에서도 얘기를 한 것이 인건비 상승과 국제 여객 운임 하락으로 인한 실적 부진이 좀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소 계속 이러한 그 패턴을 봤을 때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긴 하지만은 사실상은 그 정부 정책에서도 지난 4월에 그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진행이 됐던 것이 10월까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증편도 코로나 이전으로 90% 이상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것도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LCC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더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어느 정도 적다 보니까 지금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좀 주가에 영향받는 것이 좀 다소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상 3분기에 대해서는 여행 지금 그 7월, 8월, 9월이니까 여행 성수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의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긍정적인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신규로 좀 진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좀 제가 판단을 하냐면 네. 5월부터 이게 지금 그 주가가 최근에 그 7월부터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5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이탈이 뭐 크게 심한 흐름들이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타이밍을 기다려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에어에 대해서 스탑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사실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의 전망치가 그 이상으로 더 잡혀 있었다면 주가는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점들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은 스탑으로 제시해 드렸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접근을 고민해보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JW 중해제약과 LNF, 진에어 세 종목에 대한 종목 의견과 분석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또 종목들과 분석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소장님께서 지난주에 보니까 신으로 이렇게 또 레벨업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리겠고 네네. 자, 가장 또 이 주력 종목이 또 신성 델타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익률이 거의 400%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슈가 네.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길 바라고 있고요. 네네.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좀 어느 정도의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좋은 흐름들은 맞기는 합니다만 네. 좀 주가에 대해서는 좀 그 전체적인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좋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지만 희한하게 오늘 초전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거래 정지 상태인데 오늘 하루만 거래 정지인데 이게 지금 뭐 다음 주에 풀리게 되면은 조정이 얼마든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그 맥신과 관련된 이슈가 또 재차 부각이 되면서 네. 그 관련된 기업들이 또 지금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해서 신성 델타테크가 또 맥신과 또 연관이 된다 한다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능성입니다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이 포착이 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테마의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어느 정도 그 신규 진입을 좀 생각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리스크 관리를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금요일장 거래가 정지가 됐지만 다음 주에 정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겠다는 점. 예, 신성 델타테크 수익률 395%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함께 다음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가지고 오신 레벨업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아, 네. 오늘은 현대공업을 가져왔고요. 네. 이 현대공업은 자동차 내장재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요 그 레퍼런스 기업들 그 현대 기아차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협력체이기 때문에 매출이 그쪽에서 좀 많이 발생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죄송합니다. 네. 영업이익이 한 43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8%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은 그 138%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매우 좋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특징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전 거래에 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다가 차익 실현이 좀 되고 나와줬는데 그 이슈가 최근에 이제 SK, LG, 포스코 등의 주요 기업들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차세대 응급제 소재로 삼아서 시장과 이제 뭐 기술 선점을 통해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이 동사도 같이 좀 상승을 했었던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이슈가 이 지금 자동차 내장재와 관련된 기업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가 2021년 당시 때 2차 전지 그 실리콘 응급제 개발사인 엠프리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엠프리우스에 그 140만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 기업인데 이쪽에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었고 또한 이제 엠프리우스가 그 테슬라와 협업 가능성을 통해서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연계돼서 테마로서 좀 부각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실리콘 응급제 등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해서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동사는 내년 이제 북미 공장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조지아 신규 공장 완공이 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좀 양산이 시작된다 한다면은 2025년 때는 약 300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실질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뭐냐면 7월부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상승을 했을 때 계속 좀 윗꼬리를 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7,600원부터 그 8,200원 구간에 대한 그 두터운 그 매물대가 저항 구간으로 지금 두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나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잘 소화를 해준다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 구간부터 좀 잘 해치고 나가면은 그때는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현대공업이었습니다. 어제 또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 이 모멘텀 주목받았었는데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가격 전략 자세하게 또 들어볼까요? 예, 제가 보기엔 현재가로도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역시나 그 위에 이제 저항 구간을 막고 지금 윗꼬리가 나와주는 상황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분간은 좀 이러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목표가는 사실상 이 부분들을 좀 돌파를 했을 때는 11,000원까지 좀 목표가를 보고 접근을 하자.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000원대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손절가는 사실상 좀 밑에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5,950원 이하로 이제 그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추세가 좀 많이
많이 깨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오래 보유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5,950원 이하 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현대공업 일단 장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11,000원, 손절가는 5,95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현대공업에 대한 분석과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금요일장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8월 달까지 시장은 네. 계속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계속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계속 지금 제가 한 3주 내내 그 동일한 전략을 좀 갖고 오고 있는데 네. 저번 주와 또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그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테마가 있다 한다면 그걸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일단 기다렸다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또한 이슈가 다시 재부각될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은 좀 포트폴리오 관리가 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중을 좀 잘 조절하신 다음에 현금 보유량을 항상 한 30% 내지 20%는 꼭 갖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8월장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느 영향을 통해서 떨어졌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잘 지켜보면서 접근하자. 그리고 반도체 쪽은 계속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대응 전략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반종민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마감장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